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휘원 재판부의 1심 선고 예정은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이 민주당 안 했다는 판단 재판부에 끝나게 된다면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강합니다. 그러면 헌재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그때까지는 재판이 중지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조혜영 기자였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찾을 게 더 있다면 오늘 다시 증거를 찾아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도 소환했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 내일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출국한 경찰은 지난 15일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내용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전 장관이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대신에 상점을 받았다고 적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날 경찰은 통일교 천정 공개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어제는 한학자 총재를 단독 조사하고 한 총재의 200억 원대 금고를 관리하는 금고직인도 불렀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오늘 경찰은 찾을 게 더 있다며 재차 천정공에 들이닥쳤습니다. 통일교에서 영향력이 큰 한 총재의 정원주 비서실장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 장관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뇌물죄 성립 여부에 따라 소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일교가 2010년 전 장관 출판 기념회에서 1,000만 원어치 재고 5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지출 내역 출금 결제자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었습니다. 전 장관은 회수 때 세금 3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5점을 받았다고 하면 불법 출판과 수수는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통일교 한국협회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은 전직 통일교 한국협회장인 김종성 전 의원에게 돈을 주라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말고도 군 전달에 관여한 인물이 새롭게 또 등장합니다. 연주왕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 통일교 한국협회는 사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법관적 일탈이었지만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윤 전 본부장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인물이 전직 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의 전직 본부장 A씨가 민중선거 일부에 5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올라간 특별 민주적 이유는 2017년 9월 특별부에 선물 축복이라는 항목을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사건은 윤전 의원에게 상품이 전달되는 과정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2020년 상자에다가 9천만 원을 윤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겁니다. 300m 앞 바란 안종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향남 1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경찰 조만간 윤전 의원에게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을 해볼 예정입니다. 잠시 후 바란 안종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김주현 전 윤정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무혐의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이창호 잠시 후 향남 1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 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울백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흘 뒤 김건희 씨는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에 대해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되지 않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을 받은 지 8일 만에 이원석 전 총장을 패싱한 검사장 인사가 났습니다. 기울백 사건을 수사하는 지휘 라인도 교체됐습니다. 넉 달 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총장으로 바뀌었고 10월 김건희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관계자 등 8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포함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검찰총장 패싱 인사 직후인 5월 30일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관련자들의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당시 실무 담당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오는 22일 소환 통보했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오늘 낮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 철근이 떨어지면서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잠실 공사장에서도 25톤 크레인이 쓰러져 60대 남성이 매몰됐다 구조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정준 기자입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 더미가 작업 차량 위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는 지하 70m 지점에서 300m 발생했습니다. 우회전입니다. 터널 천장에 이어서 콘크리트 타설 목적지 작업 중 부근입니다. 18m 높이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진 겁니다. 작업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경기 공명시 잠시 후 신안산선 지하철 우회전입니다. 공개 사고로 이어서 한 명이 숨졌는데 목적지 당시 부근입니다. 시공사였던 포스코 ENC는 사과문을 낸 바 있습니다. 여의도역 사고 2시간쯤 뒤 서울 잠실동의 한 공사장에선 25톤 크레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매몰돼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사망했습니다. 남성은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 공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적지 해당 부근입니다. 부근 정확한 사고 안내를 원인은 알 종료합니다. 예정입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폭발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대기업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글을 올린 건데 직원들이 대피하고 탐지반이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동일인의 소행 문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경찰 폭발물 탐지반이 내부를 수색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섭니다. 건물 주변엔 접근 통제선도 쳐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8분쯤 제주 영평동의 카카오 본사 건물에 대한 폭파 협박이 들어온 겁니다. 누군가 카카오 CS센터 사이트에 카카오 본사와 판교 아지트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과 소방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카카오 본사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본사와 네이버 측은 오늘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폭파 협박은 추가로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 25분쯤엔 같은 카카오 CS센터에 삼성전자에 대한 폭파 협박글도 올라왔습니다. 수원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위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여러 대기업들에 대한 협박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앞서 지난 15일 카카오 판교 사옥, 17일엔 카카오 판교 사옥과 KT 본사에 대한 폭파 협박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이들 폭파 협박글 작성자들은 자신을 특정 지역 고교생으로 언급하며 글을 썼는데 지목된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협박들에 대해서 동일인물 소행인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소중한 결혼식에 누군가 트로트를 크게 틀어놨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예식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같은 건물 임차인이 교회와 소송을 벌이면서 이런 소음 테러로 애꿎은 신혼부부의 결혼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조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배당 결혼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 외벽에 붙은 커다란 벽보가 눈에 띕니다. 오늘의 예식을 알리는 안내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붉은 글씨로 된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예식을 앞둔 교회 안에서 때 아닌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다른 것도 아닌 결혼식의 주인공 친구 되기를 압니다.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 지나가서 이렇게 뭐 얘기만 나누다 싶으면 그냥 벽을 뚫고 쳐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모인 날 펼쳐진 난장판에 행복해야 할 결혼식은 악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입고 딱 1층에 도착한 건데 심장이 막 쿵 내려가는 느낌이었고 또 예식 중간에 계속 자꾸 괜찮다 얘기해줘. 소음 테러를 벌인 건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하던 임차인들입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운영했는데 교회 탓에 학원 등록이 말소됐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교회가 거부하다 결혼식에 회방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그 뭐지 깔라리 젖을 뿌려놔가지고 보시는 손님들이 다 누가 은행 밟았냐 무슨 뭐냐. 2달째 이어진 회방에 피해를 본 부부만 8쌍.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취재 결과 임차인들은 학원을 국제학교라고 거짓 홍보하다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와 임차인 측이 각각 퇴거와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신혼부부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